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희가 근거된 여순반란 사건 이후 박정희가 근거된 것이 48년 11월 11일인데 박정희를 근거한 인물은 그 유명한 특무대장 김창룡이었다고 합니다. 자, 박정희가 어떻게 김창룡에게 근거됐는가, 박정희 근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김창룡의 숙군과 박정희 체포사건입니다. 1948년 8월 건국을 전후해서 남로당이 주동한 폭동과 반란을 겪으며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흐름이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제주도의 사산폭동 그리고 여수 순천의 11.9 반란은 대통령 이승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두 번의 담화를 연달아 발표하도록 했다. 쥐하 공작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단호하게 숙청하겠다. 는 10월 24일. 그리고 각급 학교와 정부기관을 조사해 공산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도록 법령을 발표할 것이니 국민들은 절대 복종하라는 11월 4일 담화였다. 마침내 대한민국 제15법률 국가보안법이 48년 12월 1일 제정되었고 12월 20일 공포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전후로 군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서 사법 처리하는 숙군 작업 역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정보국 3과장 김한일 소령이 주도했고 제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 대위가 활약했다. 숙군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정보국 3과인 특별조사과 SIS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섹션을 1948년 11월 1일 특별정보대 SIS 스페셜 인텔리전스 서비스로 개편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1년 후인 1949년 10월 21일 특별정보대는 다시 방첩대 CIC 카운터 인텔리전스 코프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숙군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1950년 6월 남침전쟁이 벌어지기까지 숙군은 총 4회, 그리고 51년 8월 특무부대 창설부터 1954년 10월까지 다시 총 3회에 걸쳐서 숙군이 이루어졌다. 총 7회에 걸친 숙군의 결과 군법회의에 회부된 현역 군인은 모두 1120명, 어마어마합니다. 군속과 민간인은 모두 556명이었다. 무시무시한 숫자가 작은 숫자 아니죠. 체포돼가지고 군법회의에 회부된 현역 군인만 하더라도 모두 1120명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숙군을 통해 대공활동의 중심 인물로 떠오른 인물은 김창룡이었다. 1916년생으로 191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암살당했죠. 함경남도 영흥 출신인 김창룡은 해방전 만주에서 철도학교를 나온 후 관동군 해병대에서 대공 업무를 맡았다. 그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소련군에 체포되었으나 탈옥에 성공해서 월남했다. 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생으로 입학 및 졸업한 김창룡은 군에서 정보 업무를 맡으면서 공산주의자와 치열하게 싸웠다. 그 결과 숙군의 주역이 된 김창룡은 이승만의 반공노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떠올랐던 것이다. 여기 그 중요한 책이 있죠. 숙명의 하이라이트.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장군 비망록이 2011년에 나왔습니다. 2022년, 재작년에 나왔죠. 2022년. 남종옥이 쓴 겁니다. 편찬인데요. 1956년에 40세로 암살될 때까지 빨갱이란 말에 이를 가면서 군 내의 좌익 숙청을 일생의 천직으로 삼았던 김창룡에 대한 평가는 천당과 지옥만큼이나 엇갈린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의 고문기술자들을 부르면서 관제 빨갱이를 양산한 이승만의 충복이라는 비판에서부터 군 내의 공산세포를 미리 제거하여 6.25 동란 때
국군의 붕괴를 예방한 구국의 영웅이라는 찬사에 걸쳐서 인물평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창룡의 숙군은 후에 대한민국 발전의 영웅으로 떠오른 박정희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몰아넣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순 반란 직후인 48년 10월 21일 국군은 광주에 반란군 토벌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송호성 준장, 작전참모는 김점곤 소령이었다. 한신, 박정희 등 작전 장교들이 함께 광주로 내려갔다. 10월 22일 여수와 순천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0월 24일 반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송호성은 여주시 미평동 전투의 선두에서 사령관으로서는 낙제에 가까운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철모에 총탄을 맞고 장갑차에서 떨어져 고막이 터지고 허리를 다치는 중상으로 결국 후송되었다. 송호성의 실패는 진압 과정의 소극적 행보와 맞물리면서 이승만 정부를 궁지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송호성은 10월 2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얻은 것은 오직 눈물밖에 없다는 흐리멍텅한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송호성은 6.25 전쟁이 벌어지자 국군과 함께 한강을 건너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인민군에 투항했다. 송호성의 이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토벌군 사령부의 작전장교 박정희 소령은 특별한 돌출 행동이 없었다. 박정희는 김종곤을 도와 상황판 정리, 작전관계 보고서 작성과 같은 업무를 차분하게 수행했다. 여순 반란이 진압되자 박정희는 바로 서울로 복귀해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과장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1948년 11월 11일 김창룡은 박정희를 체포했다. 여순 반란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정희 체포를 기록한 공식 문서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카터 에커트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은 48년 11월 12일자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군 헌병사령관 담당 군사고문관 W.H. 세코 대위가 한국군 참모총장 담당 미군 군사고문관에게 보낸 문서에는 박정희가 반란 행위로 구금된 장교 명단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글을 한번 봅시다. 박정희는 1949년 2월 8일에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구형의 무기징역과 파면, 급료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박정희 소령을 필두로 69명인데 장교 42명, 사병 27명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 제목은 국방경비법 16조 위반, 반란 기도입니다. 1949년 4월 18일자 고등군법회의 명령 18호에는 박정희 소령에게 적용된 구체적 제명이 병력 제공제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이들 피고인이 1946년 7월경부터 48년 11월에 걸쳐 2년 동안입니다. 서울 등지에서 남로당에 가입, 군 남로당에 가입해서 군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해서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고 적혀있다. 박정희는 설치장관, 이영준 육군 총참모장입니다. 설치장관 확인 과정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고 동시에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파격적인 특례였습니다. 박정희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재판 절차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군법회의 재판관 김완용 초대 육군 법무관은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입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군 내에서도 인물이 아깝다는 여론이 일어나 그런 감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창룡이 박정희를 체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김창룡은 남로당 군사 책임자이자 이재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재복의 비서 김영식을 먼저 검거했다. 김영식은 남로당 조직부장 이중업과 그의 부하 이재복이 군에 잠입한 세포들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영식이 보관하던 비밀 문건을 압수해 암호로 해독한 김창룡은 군에 침투한 프락치들 명단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명단에 박정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박정희를 체포한 김창룡은 1948년 12월 18일, 이재복, 그리고 1949년 2월 21일 이중업을 각각 추가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의 검거로 박정희가 이재복의 바로 아래 조직책이었음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이재복이가 박정희를 꼬셔가지고 대구 군 남로당 가입해가지고 군 남로당에 세포조직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이 이재복인데, 이재복이가 그 대구 폭동 주동자예요. 주동자인데 목사예요, 이재복이가. 그리고 이재복이가 저 박정희 형 박상희죠. 대구 폭동에서 권총한테 경찰에 그 총알에 맞아 사살당한 박상희, 박정희 형인 박상희와 친했다 그래요. 이재복 목사 이재복이가 대구 폭동 주동자가.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너도 남로당을 와라 해가지고 이재복이가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를 꼬셨다는 포섭을 했다는 겁니다. 형이 죽은 게 홧김에 박정희가 남로당에 들어간 거예요. 군 남로당에. 사형을 구형당한 박정희가 구명되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수사를 담당하던 김창룡은 물론 김창룡의 바로 위 상관인 김한일 소령, 그리고 그 윗선 책임자인 6번 정보국장 백선엽은 물론, 백선엽이가 그 자기 회고록에서 박정희 구명운동을 벌였다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박정희 구명운동을 벌였다고 백선엽 회고록에서 백선엽 장군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박정희를 살려줬다고. 또 육군 항공사관학교 교장 김정열, 그리고 육군 총참모장의 고문이었던 하우스만까지 거들었다는 겁니다. 미군 대위죠. 미군 대위 하우스만이 한국 그 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우스만 회고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박정희는 살아남았는데 여러 사람이 박정희를 구명했다는 겁니다. 군 내부에서 김한일 소령, 그 다음에 백선엽 정보국장, 그 다음에 육군 항공사관학교 교장 김정열, 또 하우스만, 또 김창룡, 이런 인물들이 박정희 죽이기 너무 아깝다. 그리고 군 남로당으로서 있었는데, 조직책으로 있었는데 특별한 활동을 그렇게 맹렬하게 포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려 하거나 그렇게 맹렬하게 이렇게 자유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 살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이 기사는 자율보에 실린 유석춘 전 연세석 교수가 쓴 시간을 달리는 지도자 이승만 시리즈에 나온 1월 8일자에 나온 시리즈 자율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